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은 통원치료. 보통 통원치료할 때는 보험사에서 뭐 진단서라든지 이런 걸 잘 요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입원을 했을 경우, 그리고 내가 MRI를 찍었을 경우, 아니면은 내가 많이 다쳐서 수술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아마 중간에 연락 와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진단서하고 CD 그리고 수술기록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죠? 저희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수술하고 좀 치료가 심해진다 싶으면은 보험사에서 꼭 의무기록을 달라고 해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의무기록을 뜰 테니까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보험사는 이걸 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사에 접수가 되죠. 그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제도라고 해서요. 바로 병원비를 보내요. 네. 내 과실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치료비는 전액 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접수번호를 가지고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지불보증해달라고 하면 지불보증을 해줘요. 자,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담당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피해자. 나중에 결국은 합의, 보상까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담당자지만 모든 걸 결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합의금, 예를 들어서 경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담당자가 결제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중상이다. 장애가 들어간다. 한시장애든 연구장애든 장애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담당자도 센터장 위쪽으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할 때 진단명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서 작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보통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만 달라고 할 때는 보통 그것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났어요. 근데 진단서하고 수술기록지 그리고 내 영상 촬영했던 거 CD를 보내달라고 한다. 이 경우는 보통 뭐 때문에 달라고 하냐면은 그때는 이 사람이 이 정도 다쳤다라는 보고보다요. 이제 담당자도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보험사가 이 합의금을 결정할 때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사 담당자가 에이 대충 이거는 뭐 3년, 5년 아니면 연구장에서 합시다 라고 됐는데 요즘 무조건 의료심사팀 물론 전 보험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형 보험사들은 의료심사팀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료심사팀은 보통 외부 자문을 통해서도 하고 의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보통 결정을 하거든요. 의사한테 의료자문을 받아와서. 그래서 의료자문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장애 3년이다, 2년이다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의료심사팀이 올릴 서류, 필수적인 서류가 진단서, 수술기록지 그리고 이때까지 촬영했던 MRI나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을 촬영했던 CD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사고 직후에 진단서를 달라는 경우는 내가 위에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이 정도 다쳤다. 그리고 상해 급수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해 급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 거고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달라는 거는 합의금을 대충 얼마 정도 추산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예상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라면 그냥 별 문제 없이 보험사가 달라고 하는 의무기록 다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관리를 하고 있는 의뢰인이라든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라고 합니다. 사실 특별한 경우라는 건 뭐냐면 보험사에서 사고 기여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만한 사고 골절 이런 건 사고 기여도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인대 파열,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회전근개 파열,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서 사고 기여도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문제 삼냐면 자기들이 먼저 자문을 받아서 아 이거는 사고 기여도가 없다. 아니면 사고 기여도가 작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다. 라는 걸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미리 대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고 소견을 받아서 기여도에 대한 소견 그리고 이거는 사고 때문이다 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나중에 보험사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이거는 사고다
사고 때문에 발생한 후유증이다. 네. 아니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뭐 관계없이 다 주라고 합니다. 내한테 불리할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보험사가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의료 자문을 넘기려면은 피해자 그러니까 환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동의 준 적이 없으니까 외부로 의료 자문을 못 넘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달라 할 때 보통은 자료 받으면서 아 이거 저희 자문 좀 넘겨도 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거를 전화로 녹취를 해서 네 자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핸드폰으로 이걸 사진 찍어 보내서 핸드폰 문자 답장으로 네. 왜냐면 보험사도 나중에 이 피해자가 문제를 삼으면은 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자문 동의를 받고 그런 자료들을 보통 요청하죠. 근데 자료는 주겠다. 아직 자문은 받지 마라. 동의를 안 해주면은 그냥 담당자가 자료만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내부적으로 의료 자문팀은 외부 자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회사의 부서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주는 데는 아마 의료 자문 동의 없이 네. 처리를 할 거고 제가 말하는 거는 외부 자문. 네. 보험사 밖으로 이 서류가 나가는 경우에는 그 자문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 네. 네, 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말하는 거는 중간 단계인 거고 어쨌든 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최종 합의할 때는 줘야 결국은 되는 거예요? 자문 들어가야 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었어요. 나도 전문가 선임했어요. 네. 변호사든 손해배상사든 선임했어. 근데 연구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장애받은 대로 보험사가 무조건 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무조건 동의는 해줘야지 이 사건이 종결이 돼요. 네. 동의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냥 바로 소송하는 경우. 음, 소송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동의해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소장 제출하고 법원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어떤 전문가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합의 단계에서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장애 진단서가 있든 없든 동의는 해줘야지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도 어차피 의무 기록이 공유가 돼야지만 이 합의금 그렇죠. 상장이 종결이 되는데, 되죠. 네. 근데 특히 인터넷에 보면은 네네. 그런 말들이 막 나돌아요. 뭐 줘도 되냐 그러면은 뭐 절대 주면 안 된다. 주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냥 너무 피해자들을 겁주는 거 아니냐. 단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도 있어요. 물론 모든 사고가 다 줘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특별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간병비가 문제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상인데 네. 간병비가 평생 지급돼야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여명 기간이 얼마나 남냐. 이런 중상에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줘도 되는 사고. 그냥 뼈가 딱 부러지는 경우.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사고 기여도 100%고 네. 이거 가지고 뭐 보험사고에 분쟁이 없을 경우는 줘도 된다. 음, 근데 그 나머지 경우에는 네. 고려는 해봐야 된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무조건 주지 마라. 네. 그거는 너무 피해자들을 제 생각했을 땐 그래요. 너무 피해자들한테 네. 겁을 주는 거다. 아, 그래서 네. 전문가를 꼭 선임해야 된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니면은 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제 기준에는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거든요. 보험사하고 무조건 적대서 좋을 건 없어요. 네. 사실 합의금을 잘 받는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요. 보험사 담당자도 아 이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싶다. 진짜 많이 다쳤다. 네. 많이 다쳤고 안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협의 단계에서요. 네. 보험사 되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험사하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서 네. 최대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 의무기록을 무조건 줘야 되냐 아니면은 안 줘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리고 보험사는 왜 의무기록을 요구하냐 그거를 단계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